고려거란정기 겨울에 내리는 단비의 저자 길짝이 쓰고 역사 스페셜 평화전쟁 1019 방송작가 박작이 읽어드립니다. 길짝박작의 역사 썰기, 오늘은 고려를 구하는 영웅들이 본격 등장합니다. 자세히 썰어볼까요? 서경 방어를 책임진 여러 장수들이 전사하거나 도망가버리자 성안의 민심은 극도로 흉흉해졌습니다. 서경의 고위급 관료는 전무했고 병력 역시 부족했죠. 지체문의 승전으로 일말의 희망을 가졌던 서경과 고려는 다시 큰 위기에 빠져들고 맙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중하급의 관료인 통군녹사 조원과 애수진장 강민첨이 나섭니다. 만일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중하급에 해당하는 관료들이 전면에 나설 일은 없었을 것이죠. 조원은 1007년에 과거에 급제했는데 통군녹사라는 직에 있는 문관 칠품 관리였습니다. 강민첨은 1005년에 과거에 급제했고 애수진의 진장이었는데 역시 문관 칠품 관리였습니다.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 강민첨은 무술을 잘 하지는 못했지만 굳세고 과감한 의기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민심이 크게 동요하고 있는 비상시국에 신사를 찾아갔습니다. 신사는 신을 모신 사당인데 여기서 점을 쳐서 서경성을 지킬 수 있다는 점괘를 받습니다. 중하급 관료로서 민심을 얻기 위한 묘책이었죠. 그리고 조원을 병마사로 추대합니다. 병마사는 위기 시에 중앙정부에서 파견하는 군사 지휘관인데요. 이들이 거란군을 상대하여 서경을 방어하고 있을 때 고려사에 다음과 같은 일이 기록됩니다. 서경의 신사에서 회오리 바람이 갑자기 일어나 거란군을 모조리 쓸어버렸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신사에서 바람이 일어나 거란군을 쓰러뜨릴 수는 없으니 서경의 고려군이 거란군을 공격한 일을 이런 식으로 신비하게 포장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조원과 강민첨 등이 서경성을 지키고 있었으나 거란군의 포위 공격이 오래된다면 서경의 운명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서경은 평지성인데다가 병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때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고려를 구하기 위해 한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바로 흥화진을 지키고 있던 양규였습니다. 12월 16일 큰 유성이 곽주성 근처에 떨어졌다고 고려사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때 흥화진의 성문이 열립니다. 양규와 그가 이끄는 700여 명의 결사되었습니다. 이들은 전속력으로 통주를 향해 남아있습니다. 양규는 통주성에서 1000명의 군사를 징발하여 결사대에 합류시킵니다. 모두 17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다시 통주성을 나서는데요. 양규와 1700명의 군사들이 향한 곳은 거란군이 함락시킨 곽주. 양규는 거란군 6000명이 지키고 있는 곽주를 급습합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밤중에 곽주로 들어가서 거란 병사들을 습격하여 모조리 목을 베었으며 성 안에 있던 남녀 7000여 명을 구하여 통주로 옮겼다. 양규는 겨우 1700명 정도의 병력으로 거란군 6000명이 지키고 있던 곽주를 함락시킨 것입니다. 보통 성곽을 공격하려면 수비 병력보다 몇 배는 많아야 합니다. 6000명이 지키는 성을 함락시키려면 적어도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양규는 겨우 1700명으로 이것을 해냈습니다. 세계 역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었죠. 양규는 곽주를 탈환해내고 거기에 더해 7000명의 고려인 포로도 구했습니다. 양규는 고려인 포로들을 모두 통주성으로 옮기고 곽주를 비웁니다. 곽주를 비워둔 양규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고려군이 곽주를 탈환했다는 소식이 서경을 포위하고 있던 거란 진중에도 전해집니다. 지금의 우리는 양규가 거느린 병력이 겨우 1700명 정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거란군은 그것을 알 수가 없었죠. 거란군 6000명이 지키고 있는 곽주가 함락될 정도라면 수만 명 규모의 고려군이 움직였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거란군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는 고려의 땅인데 수만 명의 고려군이 뒤쪽에서 움직이고 있고 곽주라는 중간 기지도 잃었습니다. 당연히 퇴각해야겠죠. 과연 거란군은 서경의 포위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퇴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경을 향해 남하합니다. 더 강한 승부수를 던진 것이죠. 와, 진짜 거란군의 대담함은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이것은 양교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서경성에 있던 조원과 강민첨은 남하하는 거란군을 보고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고려의 운명은 단 한 명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강조의 정변으로 느닷없이 왕에 오른 19살의 어린 왕 현종.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12월 21일경 거란군이 개경으로 오고 있다는 첩보가 고려 조정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 뒤 소배합이 이끄는 거란군이 자비령을 통과합니다. 이제 개경의 문 앞까지 온 것이죠. 거란군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란군이 고려의 모든 방어선을 돌파하여 개경에 이르자 조정의 중로는 항복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항복. 태조 왕건이 삼한을 통일하고 나라를 건국한 지 100여 년 만에 고려는 멸망의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현종은 고뇌에 잠겼습니다. 그때 체구가 왜소한 늙은 관료가 항복을 주장하는 관료들 사이에서 현종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결심한 듯이 앞으로 나섭니다. 63세 예부신랑 강감찬. 강감찬은 성종 2년에 장원급제에서 27년 동안 관직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특출나게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위기 상황이 벌어지자 그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강감찬이 우렁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지금의 일은 근심할 바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군세가 적어 적들을 상대할 수 없으니 일단 예봉을 피해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강감찬, 그리고 시간을 번 뒤에 서서히 이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강감찬은 현종에게 몽진을 주장합니다. 즉 일단 피신을 한 후 서서히 이길 방법을 찾자는 것이었습니다. 현종이 신하들을 굽어보며 자신의 결단을 말합니다. 신하들은 무척 당황했을 것이고 크게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종의 결단은 확고했습니다. 항복이 아니라 항전. 강감찬의 말대로 서서히 이길 방법을 찾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 조정에는 서경에서의 눈부신 활약에도 끝내 패하고 말았던 지체문도 있었는데요. 지체문은 어린 왕 현종과 함께 다시 한번 조국을 위해 앞장섭니다. 제가 비록 둔하고 겁이 많으나 곁에 있으면서 충성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이날 밤 현종은 임신 중이던 현덕왕후와 대명왕후 그리고 호위군사 50명을 거느리고 개경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최충순, 박충숙, 장현우 등 수십 명의 비교적 젊은 관리와 무관들이 호종했습니다. 현종의 목적지는 나주. 나주는 국토의 최남단이자 태조 왕건의 개인 영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또 고려 2대 왕 해종과 그의 어머니 장하왕후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현종은 임진강 북단을 따라 동쪽으로 움직여서 고랑포 근처에서 강을 건넜습니다. 고려가 삼국을 통일하여 국가를 세웠지만 아직 지방 행정체계가 완전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지방이 완벽히 통제되고 있지 않았다는 의미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지체문이 앞장섰습니다. 지체문은 비록 서경에서 거란군에 패했지만 뛰어난 무장이었습니다. 12월 29일 현종이 지금의 경기도 파주에 있는 적성현 단조역에 이르자 견역이라는 군사가 역졸들과 함께 화살을 쏘며 공격해왔습니다. 지체문이 돌격하며 길을 열었습니다. 단조역은 개경 바로 근처인데도 이 모양이니 남쪽으로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창하연, 지금의 경기도 양주인데요. 이곳에 이르자 창하연 아전이 현종에게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왕께서는 나의 이름과 얼굴을 아시겠습니까? 현종은 이 무엄한 말을 일부러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밤이 되자 신원을 알 수 없는 적들이 관할을 에워쌌고 대부분의 신하들이 크게 겁을 먹고 도망쳤습니다. 역시 지체문이 현종을 호위하여 샛길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난리통에 왕후들과 헤어졌다가 한강을 넘어 지금의 경기도 광주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왕후들을 합류한 현종은 거란군의 추격을 피해 다시 급하게 남아 있습니다. 거란군은 어떻게 됐을까요?
거란의 선봉군은 현종을 잡기 위해 한강에 이르렀으나 차마 한강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곧 있으면 강물이 녹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종을 손에 넣지 못한 거란 황제 야율융서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중간기지도 없이 고려 한가운데서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었습니다. 회군한다. 회군을 결정하는 거란. 이것이 바로 현종이 몽진을 결정한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개경의 모든 것을 불태워라. 거란은 개경 곳곳을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고려의 궁궐 만월대는 이때 거의 전소되고 맙니다. 현종 쪽에서는 거란군이 회군했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현종을 따르던 장수들과 군사들 생각에는 이제 고려는 망한 나라였습니다. 이들 대다수가 처자를 찾는다는 핑계를 대고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현종에게는 정말 처절한 눈물의 피난길이었습니다. 1월 7일, 현종은 공주가 보이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관복을 입은 사람이 마중을 나와 있었는데 공주 절도사 김은부였습니다. 김은부가 현종을 보자 예를 갖추어 절을 하며 간곡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성상께서 이렇게 극한 상황에 이르실 줄 어찌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그리고 현종을 극진히 모시는데요. 덕분에 현종은 개경을 떠난 뒤 처음으로 옷을 갈아입고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몽진길이 곡 전쟁길과 같았던 현종에게 김은부의 응대는 매우 인상적인 것이었고 현종은 그 충조를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몽진은 계속됐죠. 파산역에서는 눈물을 머금고 임신한 현덕왕후를 고향으로 보냅니다. 이어 도착한 장곡역에서는 지방민의 공격을 받지만 지체문의 대응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월 13일 현종이 나주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3일 뒤 현종이 나주 객사에 있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거란군이 나주로 오고 있습니다. 깜짝 놀란 현종. 다행히 고려 관리들이 소배 앞에 서신을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현종은 거란군이 물러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고려는 큰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역사 자세히 썰기! 하공진은 진주 사람으로 이름난 무관이었습니다. 전쟁 전에 동북면에서 근무했는데 명령을 받지 않고 군대를 움직여 여진족을 공격했다가 패배했습니다. 이 일로 벌을 받아 먼 섬으로 유배되어 있었는데요. 거란군이 침입해 오자 복직시켰는데 몽진 중인 현종을 서울 도봉산 인근에 있는 도봉사에서 만납니다. 하공진이 현종에게 건의합니다. 거란은 강조를 토벌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이제 그 목적을 달성했으니 우리가 화친을 청하면 물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신을 자처하죠. 거란은 고려에서 보낸 사신을 모두 억류하고 있었습니다. 하공진 역시 본인이 억류될 것을 알았지만 거란군을 물러나게 하기 위해 돌아오지 못할 임무에 자원한 것이었습니다. 하공진이 왕명을 들고 거란 진영으로 향하다가 현종을 추격해오던 거란의 선봉군을 지금의 경기도 양주시에서 만납니다. 거란군 측에서 물었습니다. 당신네 국왕은 어디에 있소? 하공진이 답하죠. 지금 강남으로 가고 있는데 있는 곳을 모르. 강남까지 거리가 얼마나 돼요? 강남은 너무 멀어서 몇만 리가 되는지 알 수 없소. 하공진의 말을 들은 거란군은 현종을 추격하기를 중단했고 하공진은 과연 억류되어 거란까지 끌려갔습니다. 하공진은 거란에서 관료로 임명되어 후한 대접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그는 고려로 돌아가기 위해 좋은 말을 몰래 사서 고려로 가는 길목 곳곳에 배치해 두었다가 그만 밀고를 당하고 맙니다. 거란 황제 야율융서가 하공진을 붙잡아 묻자 사실대로 모두 답한 후 말합니다. 제가 감히 두 마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살아서 거란을 섬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거란 황제 야율융서는 하공진을 의롭게 여기고 절개를 받고 충성하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하공진은 한결같았습니다. 계속된 설득에도 오히려 하공진의 말투는 더 강경하고 불손해졌습니다. 나는 영원한 고려입니다. 마침내 야율융서는 그를 죽였고 주변의 거란인들이 다투어 심장과 간을 꺼내 먹었다고 합니다.
이후 고려에서는 하공진의 후손들을 중용하며 그의 충성심을 예찬하는 연극인 하공진 놀이가 공연됩니다.